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형제 싸움에 어떻게 대처할까? 형제 싸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제가 어떤 주제의 강의를 해도 훈육, 엄마의 말공부, 대화법, 혹은 놀이에 대한 강의를 해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바로 두 아이가 싸울 때, 네, 세 아이가 계속 싸우고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미리 좀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두 아이가 마구마구 부딪혀서 싸울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훈육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상황 대처 훈육이 되겠죠. 자, 훈육의 항상 기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두 아이가 마구마구 싸워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아이를 이 마구마구 싸우는 아이에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떼어놓기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구 싸우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잠깐 엄마가 멈춰! 스탑! 해서 이 두 아이의 싸움을 일단 멈춤. 예, 얼음. 이게 제 1단계예요. 항상 멈춰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멈추기는 했어요. 엄마가 크게 멈춰! 하고 소리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는 육아가 좋지 않긴 한데요. 이 두 아이가 너무 큰 소리로 서로 열받아서 막 싸우고 있을 땐 사실은 엄마 말이 귀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멈추기 위한 기능에서는 크게 한 번 정도 소리치는 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춰! 하고 소리치세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실에서 싸우는데 엄마는 부엌에서 소리 지르기? 이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냥 온 집안이 난리 나는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아이 곁으로 와서 두 아이의 어깨 정도 딱 손잡고 멈춰! 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멈췄어요. 자, 이 두 아이가 딱 멈췄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아이를 놓고 어머니가 갑자기 훈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도대체 누가 먼저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런 걸 질문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싸울 때 어떻게 훈육을 하셔야 되냐면요. 두 아이를 따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네, 각자 방이 있다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거나 이렇게 두 아이를 한 명은 방에 한 명은 거실에 두는데요. 자, 이런 방식을 따로 훈육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성공할 수 있게끔 좀 알려드릴게요. 자, 두 아이를 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남아요. 누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자, 이 방법 써보신 분들은요, 누구에게 먼저 얘기를 했나요? 이 호랑이가 동생이었다면은 이상하게 동생이 좀 더 안쓰러워서, 그쵸? 붙으면 동생이 지거나 동생이 맞으니까. 그래서 동생을 먼저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은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자, 두 아이 중에 한 명하고 먼저 얘기를 나눌 때는요, 큰 아이를 먼저 얘기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의 관계에서요, 큰 아이들이 사실은 서운하거나 혹은 억울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동생하고 둘이 싸웠는데 동생한테 딱 먼저 가면 큰아이는 이미 마음이 토라지고 더 억울한 마음만 커져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말씀하세요. 자, 형부터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너 이야기도 들어줄 거니까 조금 기다려 하고 따로 떨어진 곳으로 와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큰아이는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어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항상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그래서 마음을 읽어주세요. 자, 근데 어머니가 이 싸움의 원인을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가 되게 많이 속상했구나. 뭔지 모르지만 되게 많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독다독하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주면은요, 제가 정말 이렇게 갈등을 중재할 때 되게 재밌는 거가요. 그냥 우리는 마음 읽어주기를 했을 뿐인데요. 애가 갑자기 눈물 핑 돌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얼마나 안쓰럽고 짠하고 또 얼마나 또 사실은 한편으로는 전 되게 사랑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억울함이 있었고 자기가 화를 냈거나 동생한테 이제 때리면 안 되지만 하여튼 때렸다고 한다면 일단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이유를 좀 들어주면 아이는 정말 이 억울함과 원망감이 싹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진정이 되면 너가 동생하고 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언뜻 들어보니까 너가 동생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소리 질렀는데 이유가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이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물어보시면요. 아이가 구구절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혼자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건드려가지고 망쳤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걔가 내 말을 안 들었고 되게 깐죽였고 되게 놀렸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큰아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또 믿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유를 듣고 보니까 타당해요. 그럴만 했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이고, 우리 큰아이가 너무너무 속상했겠네. 엄마가 이유를 몰라줘서 미안해. 이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따뜻하게 다독해주고,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너를 오해할 뻔했구나. 역시 너는 이유가 있었어.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가 좀 진정이 됐으면, 자, 엄마가 동생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긴 가야 돼. 너가 좀 진정하고 있을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생에게로 갔습니다. 네. 자, 또 똑같이 해주세요. 엄마가 아까 들어보니 너가 뭔가 되게 속상했던데. 그치, 많이 속상해 보였어. 너 왜 속상했던 거야? 네, 하고 이렇게 따독하면서 이야기를 물어봐 주세요. 이제 동생도 막 변명을 해요. 내가 형아가 블럭 만드는 거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형아가 못하게 해갖고 내가 속상해갖고 내가 형아 거 무너뜨렸어요. 너가 형아랑 같이 하고 싶었구나. 근데 형아가 못하게 해서 그래서 화가 났던 거구나. 그래서 속상했어. 아이고, 어머. 알겠어. 이유는 알겠어. 엄마가 이유를 알았어. 엄마가 이유를 알았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번 사건의 발단은 누가 먼저였나요? 큰아이는 자기 일에 좀 집중하고 싶었고요. 동생이 방해하는 걸 싫어했어요. 정말 많은 큰아이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사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그러니까 동생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거에 좀 집중하고 몰입하는 놀이였던 숙제였던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에 집중하고 싶은데 엄마가 동생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질투가 나서 집중이 힘들고 동생이 또 와갖고 나를 방해하니까 또 집중하기 힘들고 정말 우리 큰아이는 이유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을 들어보니 동생이 먼저 형을 방해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중재를 하고 싶죠. 맞아요. 중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얘기를 해줄 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너는 형이랑 같이 놀고 싶었구나. 그런데 형은 혼자 놀고 싶었나 봐, 잠시. 한번 우리 같이 이걸로 의논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형이랑 같이 한번 의논 좀 해볼까? 네. 이 정도 대화하면요 싫다고 거부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다 읽어줬고요. 내가 이렇게 형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 알아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동생도 다음에는 형하고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자 예, 3자 대면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3명이 모였습니다. 네, 자, 엄마하고 우리 두 아이가 만났습니다. 이제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두 아이의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네, 다 진정이 되었어요. 왜? 엄마가 충분히 알아줬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아이들은 그래요. 아무리 큰 갈등이 생겨도요. 엄마가 내 마음 알아주고 그 이유를 다 들어만 주면 그 자체에 대해서 화가 계속 나 있지 않습니다.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두 아이, 뭐 5살하고 7살이었던, 7살과 9살이었던, 사실은 아직은 아이들은 성장하는 중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모두가 알지는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또 제안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앞으로도 형아가 뭔가 혼자 놀고 있을 때 동생이 또 너도 같이 가서 놀고 싶을 거야.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형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그래요. 미리 예고를 좀 해줘. 형아가 이 블록 완성할 때까지는 형이 같이 못 노니까 기다려줘야 돼라고 동생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행동의 지침을 알려주면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걸 동생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동생은 또 동생이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아가 요거 할 때까지는 사실은 형아 혼자 하고 싶지만 형아가 요걸 다 완성하고 나면 너랑 뭐 한 10분, 20분 놀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잘 기다려줘 라고 부탁해요. 네. 자, 그 다음 동생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형아가 집중하고 있을 때 너 기다려줄 수 있겠어? 네. 이럴 때 끄덕이지 않는 친구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혼자 기다리는 동안 너는 심심한데 그동안 너는 뭘 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까지 해주면은요, 하루에 5번 일어나던 게 3번으로 줄어들고, 1번으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2, 3일에 한 번밖에 안 싸우다가 점점점 줄어서 일주일에 1번 정도밖에 안 싸워요 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되게 공식처럼 움직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아이의 마음은요. 그동안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마음을 읽어주면 진정한다. 이거 공식처럼 일어납니다. 내 마음 알아주면 화가 안 난다. 이 또한 공식이에요. 네. 동생과 형과 동생이 서로 싸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라고 원칙을 정하면,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커진다. 이 또한 공식처럼 움직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 형제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형제 갈등을 좀 예방하는 방식과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형제 간의 관계를 탄탄하게 해놓는 거예요. 왜 관계가 좋으면요. 작은 갈등이 싸우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뭐 잘 놀 때는 잘 놀지만 너무 많이 싸우려고 하신다면 지금은 제가 급하게 대처하는 법부터 알려드렸지만 이걸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형제, 남매, 자매, 그쵸? 이 관계가 더 좋아져서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